코로나로 인한 국제 공중보건 비상사태가 3년 4개월 만에 공식 해제됐습니다. 이제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일반적인 유행병 수준으로 관리가 가능하다는 판단입니다. 팬데믹으로 인해 상당수의 레스토랑에서 QR코드 메뉴판이 상용화된 가운데 이로 인한 일부 소비자들의 불편도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휴스턴 공항에서 수천 마리의 벌떼들이 항공기 날개에 몰려들어 항공편이 지연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비행기를 놓쳐 분노한 한 승객이 앙심을 품고 거짓 폭발물 신고를 해 승객들이 장시간 비행기에 갇히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최근 샌프란시스코에서 가짜 주차 위반 티켓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당국은 운전자들에게 실제 티켓과 가짜 티켓을 잘 구분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정통 한의에서 최고의 보약을 꼽으라고 한다면 단연 경옥고입니다. 동의보감은 몸을 보호하는 보약으로부터 출발하는데 그 동의보감의 첫 번째 처방도 바로 경옥고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선택하실 수 있는 시중의 모든 경옥고가 비슷한 수준의 효능을 가진 것은 아니죠. 10만이 장석군의 천종산삼 경옥고는 수십 년간 산삼 전문가로서의 경험과 노하우를 담아 만든 가장 높은 수준의 경옥고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5일 첫 소식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내려진 국제 공중보건 비상사태가 3년 4개월 만에 해제됐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면역력이 높아지고 보건 위험도 감소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인데요. WHO는 팬데믹은 끝났지만 여전히 바이러스는 남아있다면서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여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지난 2020년 1월 선포된 국제 공중보건 비상사태. 그로부터 3년 4개월이 지난 오늘 세계보건기구 WHO는 국제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공식 해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전 세계 인구의 코로나19 면역이 높아지고 사망률도 크게 감소하면서 더 이상 국제적 보건 위기가 아닌 장기적인 관리 체제에 돌입할 시기로 판단한 것입니다. Yesterday, the emergency committee met for the 15th time and recommended to me that I declare an end to the public health emergency of international concern. I have accepted that advice. It's therefore with great hope that I declare COVID-19 over as a global health emergency. 코로나19는 지난 3년여 동안 질병의 문제를 넘어 사회, 경제,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막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보건 경계 태세가 이어지는 동안 전 세계적으로 700만 명에 달하는 사망자가 발생했고 곳곳에선 유례없는 봉쇄가 이어지는 등 대혼란이 일었습니다. 특히 미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확진자와 사망자가 나와 직격탄을 맞았고 아직까지도 코로나 후유증에 고통받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공중보건 비상사태 해제가 코로나19 위험이 감소했다는 신호로 볼 수 있지만 지난 경험을 교훈 삼아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COVID-19 has left and continues to leave deep scars on our world. Those scars must serve as a permanent reminder of the potential for new viruses to emerge with devastating consequences. 팬데믹 상황이 사실상 종료됨에 따라 앞으로 코로나19와 관련한 각국의 엔데믹 움직임도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은 오는 11일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공식 종료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한편 연방정부는 오는 11일 공중보건 비상사태가 종료됨에 따라 매일 실시간으로 공개하던 코로나19 통계자료 발표를 중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오는 11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 수나 위중증 환자, 사망자 수 등에 대한 통계자료 공개를 중단하고 또 지역별 확산과 경계 수준을 나타내는 코로나 현황지도 역시 운영을 중단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앞으로 미 전역에서 발생하는 코로나19 관련 입원과 사망률을 통해 확산 여부를 파악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동안 레스토랑이나 업소 등에서 팬데믹으로 인해 접촉을 최소화하고자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해 볼 수 있는 메뉴판이 상용화됐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편은 증가하고 있는데요. 특히 중장년층의 경우 QR코드 메뉴판 대신 종이 메뉴판을 찾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이두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시작한 QR코드 메뉴판.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메뉴를 볼 수 있습니다. 위생보건의 목적으로 고안된 메뉴지만 일부 소비자들은 불편함을 호소합니다. 특히 디지털 기기가 익숙치 않은 사람일 경우 메뉴판을 보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나이 든 사람들은 그렇죠. 불편하죠. 밥을 먹으러 3-4명이 가면 꼭 젊은 사람이 QR코드를 보고 읽어줘야 하는 불편함이 있죠. 그래서 아마도 QR코드 쓰는 게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나갈 건지 조금 궁금하긴 합니다. 이에 대한 불편함은 디지털 기기가 익숙한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I still like using the paper one because that's what I'm used to, and sometimes your phone, like the data is not working or the Wi-Fi is not strong, so it's still inconvenient. I don't think it's good for everyone because I feel like technology, not everyone has iPhones and stuff, so sometimes their phones don't necessarily work. 윌리엄 블레어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가운데 43%가 QR코드 메뉴판에 불편함을 느낀다고 답했고 60세 이상의 경우는 65%가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QR코드 사용에 불편을 호소하는 분들을 위해 이렇게 두 가지 메뉴판을 사용하는 이른바 하이브리드 형식의 메뉴판 제공 식당이 늘고 있습니다. We realize that some people don't like to use their phones while they are eating, so we have now the physical menu. 배우는 그 수준까지 올라갈 때까지는 그 식당의 그 자기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차림표를 또 같이 겸해서 잘 차려주면은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QR코드 메뉴판 사용이 일반화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소비자들은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만큼 요청에 따라 두 가지 메뉴판이 제공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이두현입니다. 미국의 노동시장 과열이 좀처럼 식지 않고 있습니다. 일자리가 한 달 전보다 25만 개 증가했고 실업률은 54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 같은 현상이 물가 상승을 부추기면서 결국 금리 추가 인상을 불러올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왕종명 특파원입니다. 미국 노동부는 4월 고용 상황 보고서에서 비농업 일자리가 25만 3천 개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전문가 전망치 18만 개를 훌쩍 넘는 결과이고 지난 3월 증가폭 16만 5천 개도 훨씬 뛰어넘는 수치입니다. 업종별로는 전문 사무 서비스직이 4만 3천 개로 가장 많이 증가했고 그 뒤를 보건 의료와 레저 산업 순으로 따라갔습니다. 은행들의 연쇄 붕괴에도 불구하고 금융업에서도 일자리가 2만 3천 개 늘었습니다. 반대로 실업률은 3.4%로 전월 3.5%보다 내려간 것은 물론 시장 전망치 3.5에서 3.6%보다 낮았습니다. 실업률 3.4%는 1969년 이후 54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그만큼 노는 사람이 줄었다는 얘기입니다. The really good news is working age Americans are participating in the labor force at the highest rate in 15 years. 일자리가 증가하는데 일하지 않는 사람은 적다 보니까 시간당 평균 임금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4월 시간당 평균 임금 증가폭은 작년 여름 이후 가장 커졌는데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는 노동시장의 과열이 좀처럼 식지 않을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It wasn't supposed to be possible for job openings to decline by as much as they've declined without unemployment going up. 실업률이 낮은 건 좋지만 높아진 급여가 물가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기준금리를 다시 올려야 할지 멈춰야 할지 연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왕중명입니다. 휴스턴의 공항에서 한 항공기 날개에 벌떼가 몰려들어 결국 항공편이 4시간 동안 지연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당시 승객들이 촬영한 영상에 따르면 수요일 오후 12시 25분쯤 조지 부시 인터컨티넨탈 공항에서 애틀란타로 향할 예정이던 델타 항공 A320 항공기 날개에 엄청난 양의 꿀벌떼가 달라붙었습니다. 항공사 측은 양봉가가 규정상 항공기를 만질 수 없었고 비행기의 해충 방제 살포도 금지됐기 때문에 방안을 모색하기가 어려웠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마침내 벌들은 비행기 엔진이 켜지자마자 떠났고 이 소동으로 항공편은 오후 4시 30분까지 지연됐습니다. 한편 전문가들은 꿀벌떼들이 매년 이 시기에 더 활동적이고 특히 남쪽에서 북쪽으로 이동하는 시기라 이동 중 피곤해 휴식을 취하기 위해 멈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비행기를 놓쳐 화가 난 승객이 비행기 안에 폭발물이 있다는 거짓 위협 신고를 걸어 공항 보안 경보가 발령되는 등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어제 오후 2시쯤 라스베가스에서 LAX 공항에 착륙한 제트블루 항공기의 기내 수화물에 폭탄이 들어있다는 한 고객의 거짓 신고로 73명의 승객들이 1시간 넘게 비행기에서 내리지 못했습니다. 폭발물 처리반 요원들이 기내에서 1시간 넘게 수색했지만 폭발물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항공사 측은 수화물을 붙인 뒤 비행기를 놓친 한 승객이 분노를 참지 못하고 자신의 수화물에 폭탄이 들어있다고 거짓 신고를 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승객들은 오후 3시 20분쯤이 되어서야 비행기에서 내릴 수 있었으며 이번 소동으로 인한 부상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고 폭발물 허위 신고를 한 승객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가짜 주차 위반 티켓이 발급되고 있어 운전자들에게 주의가 경고됐습니다. 샌프란시스코 교통국은 최근 운전자들이 가짜 주차 티켓을 받고 있다는 여러 제보를 받고 있다며 실제 티켓과 위조된 티켓을 잘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위조된 주차 티켓에서 요금 지불을 유도하는 웹사이트도 실제 웹사이트와 매우 유사하게 보이지만 공식 사이트의 주소 마지막은 .com으로 끝나는 반면 가짜는 .app으로 끝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실제 티켓에는 파란색 로고와 상단에 SFMTA라고 표시되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지난 12월 산타크루즈에서는 19세 남성이 해변 근처에 주차된 차량들의 수많은 가짜 주차 티켓을 발부한 혐의로 체포된 바 있습니다. LA 소방국의 일부 소방관들이 각종 범법 행위를 저지르는 등 비위로 얼룩지고 있지만 처벌이 가볍게 내려지는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A타임즈 보도에 따르면 시민의 생명을 지켜야 할 소방관들이 일부 불법 행위를 저질렀는데도 불구하고 해고되지 않고 계속 근무하거나 징계 처분 없이 은퇴한 것으로 드러나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LA 소방국의 징계 관련 정보에 따르면 지난 2021년에는 불법을 저지른 소방관들 가운데 단 한 명도 해고되지 않았으며 정직 등 가벼운 처벌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집계된 1,900건의 징계 사례 가운데 90% 이상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29만 달러를 받는 한 소방관은 적발되기 전까지 매춘부를 고용해 LA 공항 인근 호텔에서 성관계를 가진 뒤 근무지로 복귀했다 발각됐지만 해고 대신 6개월 무급 정직 처분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또 다른 소방관들은 노숙자 구타와 의료 기록 위조, 근무 중 성관계, 가정폭력, 경찰 폭행 등 각양각색이지만 가벼운 정직 처분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편 소방국 권리위원회는 공무원에게는 도덕적, 윤리적 잣대를 더 엄격하게 적용해 강한 처벌과 교육을 통해 근절시켜야 한다며 모든 공공기관이 자체 점검 등을 통해 기강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할리우드 작가 노조가 파업에 들어갔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방송과 영화 제작이 중단되면서 캘리포니아주 지역 경제에도 큰 타격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LA타임즈에 따르면 할리우드 작가 파업의 영향으로 영화와 방송 소품 등을 제공하는 소규모 수공업체들과 촬영 현장에 음식과 커피 등을 공급하는 캐터링 업체 등의 매출이 끊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해당 업계가 코로나19 팬데믹 시기를 힘겹게 버텼는데 또다시 위기를 맞으면서 파업 기간이 길어질수록 지역 경제에 큰 타격이 있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한편 비영리 단체 밀컨 연구소에 따르면 지난 2007년 100일 동안 이어진 헐리우드 작가 파업으로 캘리포니아주가 21억 달러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BMW가 차량 충돌 시 에어백 폭발 위험성이 발견돼 9만 대를 리콜 조치했습니다. 연방도로교통안전국은 다카타가 제조한 에어백에서 결함이 발생해 이전에 한 번 리콜됐던 2000년도에서 2006년식 차량들의 에어백이 열에 노출되면 폭발할 수 있어 리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에어백 인플레이터가 파열되면 운전자의 얼굴을 향해 금속 파편들이 튈 위험이 있고 충돌 시 에어백이 고장날 확률이 매우 높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번 리콜 대상 모델은 2000년에서 2006년형 사이의 BMW 3 시리즈와 5, X5 등입니다. 한편 당국은 리콜 차량 운전자들에게 즉시 운전을 중단하고 무료 부품 교체를 문의해 수리받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찰스 3세 영국 국왕의 대관식이 현지 시간으로 오늘 런던에서 열립니다.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이후 70년 만에 거행되는 대관식인 만큼 영국 전체가 들썩이는 모습인데요. 하지만 연영방 국가들 안에선 과거 식민 지배부터 사죄하라는 요구도 나오고 있습니다. 런던에서 조명아 기자입니다. 찰스 3세의 대관식을 하루 앞둔 런던은 벌써부터 축제 분위기입니다. 거리마다 빼곡하게 내걸린 영국 국기는 과거 대영제국의 영화를 떠올리게 합니다. 대관식 행렬을 보기 위해 몰려든 사람들로 버킹엄궁 앞은 벌써 들썩이고 있는데요. 텐트까지 동원해 며칠씩 노숙을 할 정도로 자리 경쟁이 치열합니다. I believe in the institution of the monarchy. It is something the British people cannot do without. We love our royal family. 대관식을 하루 앞두고 찰스 3세 국왕은 버킹엄궁 앞에 깜짝 등장해 지지자들과 인사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찰스 3세의 예고 없는 방문에 지지자들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찰스 3세는 오늘 버킹엄궁에서 웨스트민스터 사원으로 이동해 성 에드워드 왕관을 쓰고 영국과 14개 영연방의 군주임을 선포할 예정입니다. 이어 윌리엄 왕세자 등 대관식 참석자는 물론 TV 시청자까지 참여하는 충성맹세 의식이 진행됩니다. 대관식을 마친 뒤에는 황금마차를 타고 정부 중앙청사와 트래펄가 광장을 지나 버킹엄궁까지 약 2.1km를 행진합니다. 하지만 이런 화려한 대관식에 최소 1억 파운드, 우리 돈 약 1,685억 원이 투입돼 사치라는 비판도 거셉니다. Not just Republic, but also other people, commentators and so on, being heard, and more open criticism of both Charles and the monarchy. 영연방 국가들 안에선 군주제에 대한 비판 여론도 커져 이참에 찰스 3세가 수백 년 전 식민지 지배를 공식 사과하고 배상해야 한다는 요구도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런던에서 MBC 뉴스 조명아입니다. 규모 6.5의 강진이 발생했던 일본 이시카와 현에 또다시 강진이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도쿄에서 현영준 특파원입니다. 어제 오후 2시 40분쯤 규모 6.5의 강진이 발생한 일본 이시카와 현에 밤 10시쯤 또다시 규모 5.8의 강진이 일어났습니다. 조금 뒤 밤 11시 20분에도 규모 4.5의 지진이 잇따랐습니다. 사다리 위에서 작업을 하던 60대 남성이 지진으로 추락해 목숨을 잃었고 20명 이상의 주민들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어 병원 치료 중입니다. 이시카와현 스즈시에선 목조 주택 여러 채가 무너졌고 밤사이엔 주택 뒷산이 무너지거나 전시된 물건들이 깨지는 등 지진 피해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一人住まいだもんで、本当涙出るしかないです。本当にガラスはもうめちゃくちゃやったんです。枠が外れて、サッシも全部落ちて外れてガラスだらけだったんですよ。 피해 지역엔 첫 강진 발생 이후 밤사이 40차례가 넘는 여진이 계속되고 있는 데다 오늘부터 많은 폭우가 쏟아질 것으로 예보돼 산사태나 건물 붕괴 등 피해가 더 늘어날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인명피해와 건물 붕괴 등 지진 피해가 잇따르자 일본 정부는 즉각 위기관리센터를 설치하는 등 긴급 대응에 나섰습니다. 総理の指示を踏まえ人命第一の方針のもと
被害状況把握と救命救助等の災害応急対策に総力を挙げて取り組んでいるところであります。 아프리카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기시다 총리는 총리 관저에서 지진 피해 상황을 보고받고 여진과 토사 재해 등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특히 내일로 예정된 한국 방문에 영향을 줄 수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방한 등 향후 일정에 대해서는 피해 상황을 보면서 적절히 판단하겠다고 밝혀 지진 피해 상황이 크게 늘어날 경우 방한 일정이 연기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에서 MBC 뉴스 현영준입니다. That smells delicious. Fantastic. Oh, wait! That is amazing! Hey, you want a shin? Nom shim shin ramen. 남녀 모두를 위한 천연 자양강장제 블랙 마카와 세계 10대 건강식품 마늘의 알리신이 만나 블랙 마카골드 탄생. 전립선 비대증, 골다공증, 생리통, 빈혈 등 성인에게 꼭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 비타민이 함유돼 스트레스, 만성피로와 무기력증, 남녀 갱년기 완화 등 효과 만점. 늘 피곤한 당신을 위한 슈퍼 활력 푸드. 남녀 모두 파워업! 지금 10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에서 만나보세요. 주가 조작을 주도한 세력으로 지목된 투자회사 대표 라더견 씨가 투자금으로 해외 부동산을 사들인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주가가 폭락하기 직전에 해외 골프장을 사들였는데 이걸 어떤 돈으로 그리고 왜 사들였는지가 의문입니다. 김하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의 한 고급 골프장입니다. 숙박시설이 포함된 대형 리조트로 한국인들도 많이 찾는 곳입니다. 주가 조작을 주도한 것으로 지목된 라더견 씨가 지난달 19일 이 골프장의 최고 경영자로 등재됐다고 서울신문이 보도했습니다. 무더기 하한가 주가 폭락 사태가 발생하기 바로 5일 전이었습니다. 인수가격은 2,500만 달러, 우리 돈 330억 원입니다. 이 골프장을 라 씨에게 매각한 모 중견업체의 회장도 이번 주가 폭락 사태로 큰 손실을 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라 씨의 측근인 프로골퍼 출신 안모 씨는 자신들이 미국의 해당 골프장을 포함해 해외 골프장 4개를 인수했다며 자산을 공개했습니다. 이런 공격적인 해외 자산 매입에는 투자자의 자금이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라 씨는 과거 교수와 병원장 등 국내 자산가를 상대로 한 투자 설명회에서 운용자금의 10%가량을 현금으로 갖고 있다고 밝혀왔습니다. 전체 한 10% 정도를 제가 현금을 남겨놓고 그래야지 고객이 원할 때 언제든지 제가 그냥 50억이든 100억이든 빼드릴 수가 있거든요. 라 씨는 지난해 말 운용자금 1조 원 달성을 축하하는 이른바 조조 파티를 열었고 최근에는 2조 원까지 불어났습니다. 라 씨의 말대로라면 투자금의 10%인 2천억 원에 달하는 현금성 자산을 따로 운용한 셈입니다. 이 때문에 라 씨 세력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해 투자금을 해외로 빼돌리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라 씨는 폭락 사태 직후 취재진에게 자신도 큰 손실을 받고 가족까지 신용불량자가 됐다고 피해를 호소했습니다. 평가손이 마이너스 45억 9천만 원. 저도 이거 보고 싶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지금 죽을 것 같거든요. 라더견 씨는 현금 10%는 투자금을 되돌려주는 경우를 대비한 계좌잔고로 실제 현금을 보관한 것은 전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4개 해외 골프장 가운데 실제로는 1개만 인수에 성공했으며 투자자들에게 골프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배려 차원의 인수이지 재산 은닉의 의도는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MBC 뉴스 김하영입니다. 한국 정부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에 대한 제3자 변제안을 발표하면서 피해자들의 의견도 충분히 들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최근 헌법소원 결정문에서 강제동원 배상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피해자 중심의 접근이 특히 중요한데도
한국 정부가 피해자들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나세웅 기자입니다. 지난 3월 윤석열 정부는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이 아닌 우리 기업 돈으로 배상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피해자 의견도 충분히 들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외교장관의 피해자, 유가족 직접 면담 등을 통해서 피해자 측을 비롯한 각계 각층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왔습니다. 강제동원 피해자 한 명의 유족은 정부의 제3자 배상안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일본 전범기업에게 직접 배상받으려는 피해자 기본권이 침해당했다는 겁니다. 헌법재판소는 한 달여 만에 정부 발표만으로 기본권이 침해된 건 아니어서 심리 대상이 되진 않는다며 각하했습니다. 그런데 결정문에 피해의 심각성과 역사적 맥락을 고려할 때 피해 회복을 위해선 피해자 중심의 접근이 중요하다며 정부 발표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의견을 듣고 반영하는 과정이 부족했다고 적시했습니다. 강제집행 방해 전면 중단하라. 외교부는 실제로 피해자 의견을 듣겠다던 민관협의회는 도중에 파행됐습니다. 피해자들이 전범기업에 직접 사과를 고집했기 때문입니다. 사과도 나한테 해야 하고 보상을 못 받았으니까 이런 것도. 지난 2015년 박근혜 청와대와 아베 내각의 한일 위안부 합의도 사정은 비슷했습니다. 일본 대사관 앞 소녀상을 옮겨달라는 등 일본 측 요구를 피해자들에게 숨겼다가 뒤늦게 역풍을 맞았습니다. 거의 짜여진 정부안 발표 시점 그리고 정부안 발표 이후에 한일 정상회담의 시점에 맞춘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라는 인상들을 지을 수는 없었고요. 강제동원 배상이 확정된 피해자 15명 중 5명은 여전히 전범기업의 배상을 요구하며 제3자 배상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나세웅입니다. 한국 이혼 가정에서 부모 중 한 사람이 아이들이 떨어져 사는 엄마 또는 아빠를 만나지 못하게 하는 걸 부모 따돌림이라고 부릅니다. 이 경우 자녀에게 옛 배우자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반복적으로 심어줘서 미워하게 만드는 일이 벌어지는데요. 전문가들은 이런 행위가 아이들에게 우울감과 자기 혐오를 불러오는 정서적 학대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차현진 기자입니다. 지난 2016년 이혼한 30대 남성 신모 씨. 2살이던 딸 은정양에 대한 양육권은 아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부인에게 돌아갔습니다. 대신 심 씨에겐 한 달에 3번씩 만나는 면접 교섭권이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딸과의 만남은 생각보다 힘겨웠습니다. 처음에 첫 면접 교섭 날 이틀 뒤에 사설 심리상담소를 갔더라고요. 그 이유가 아이가 분리불안이 있어서 엄마랑 떨어질 수 없다. 딸을 보러 찾아갔던 어느 날, 심 씨는 현관문 밖에서 전부인과 장모, 딸의 대화를 우연히 들었습니다. 전부인이 아빠를 만나면 울라고 했지만 딸이 거부하자 장모는 비속어까지 써가며 혼을 냈다고 합니다. 엄마와 외할머니의 성화에 못 이겼는지 딸은 언제부턴가 아빠를 만나면 칭얼대기 시작했습니다. 이걸 근거로 전부인은 법원에 면접교섭 배제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이 심 씨의 손을 들어줬지만 2년 반 만에 재회한 딸은 아빠를 만나기 싫다고 했습니다. 헤어지기 몇십 분 전까지도 사랑한다고 이야기했던 아이가 그렇게 돌변한다는 것은 아빠의 역량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만큼 아이 그동안 체내가 됐다는 거죠. 다리를 절룩거리며 편의점 안으로 들어오는 남자아이. 지난 2월 계모의 지속적 학대에 시달리다 숨진 11살 이시우 군의 사망 전날 모습입니다. 친엄마는 학대 사실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정말 애지중지 남들이 너무 유난 떤다 싶을 정도로 키웠던 아들이거든요. 시우를 언제든 만나게 해주겠다는 조건으로 양육권을 가져간 남편이 약속을 지킨 건 이혼 직후 딱 2번이었습니다. 공룡박물관 가고 그 전에는 뭐 서울랜드도 갔었고 이제 마지막으로 2번 보여주고 그냥 연락 차단하고 집까지 이사 가버리고. 아들 학교에 가서 기다려도 보고 계모에게 부탁을 해봐도 싸늘했습니다. 한 번도 진짜 시우 학교 앞이 아니라 먼 발치도 보다가 걸리지도 마. 진짜 그런 행동 하지 마. 나 진짜 이제는 정말 이제는. 이른바 부모 따돌림. 이혼 뒤 양육권을 가진 쪽이 옛 배우자와 자녀를 못 만나게 하는 겁니다. 집 밖에서 따로 만나야 하는 친부모에 대해 적대적 이미지를 심는 경우가 많은데
아이 입장에선 정서적 학대라는 지적입니다. 반쪽인 내 아빠 혹은 엄마가 뭐 나쁜 사람이고 나를 괴롭힌 사람이고 아주 이기적이고 그런 사람이다라고 하면 상당히 우울해지고 막 자기 혐오감도 올라오고. 이렇게 면접 교섭을 방해해도 법원의 과태료 처분이 전부, 형사적 책임은 물을 수단이 없습니다. MBC 뉴스 차현진입니다. That smells delicious. Fantastic. Wait! That is amazing! Hey, you want a shin? Nong shim shin ramen. 이상으로 5월 5일 금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